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데요. 즉 한국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우리의 주식 시장입니다. 대부분 이 PER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 대비 이익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이 주식 시장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는 몇백 배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즉 한 주로 벌 수 있는 이익이 클수록 굉장히 가치가 잘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요 한 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ESG를 평가할 때 한국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게 특히나 이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9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IMF라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조건이 경제민주화를 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이름은 굉장히 멋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경영 방식을 탈피해서 이제는 그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투명하게 한다?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업이 제3자가 볼 때에는 너무 투명하다 보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저 회사가 저렇게 하고 있네? 다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인수, 악의적인 나쁜 의도로 인수를 당한다든지 또는 또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다른 기업에게 다른 나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또 경제 민주화 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재벌이라고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재벌의 의사결정자 또는 그 최고 총수들이 정말 스마트하고 사회의 빠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의사결정 제대로 한다면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재벌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요, 소수가 이 회사의 운영을 하고 그리고 소수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소수가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말 이 천재 같은 분, 스마트하신 분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소수가 의사결정하는 것들보다는 다수가 의사결정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한국 재벌사회가 좀 많이 저평가되었던 부분은요, 이 거버넌스 영역이 그냥 취약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저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낮아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 것들도 있지만요,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ESG 평가 항목들 보면은 지리적인 리스크도 함께 보거든요. 한국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전쟁 휴전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한국 기업이 안고 있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그런 리스크에 해당이 됩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날지, 북한이 쳐들어올지, 뭐 이런 전쟁이 다시 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가 기관들마다 이 항목들 또는 가중치,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러한, 즉 결론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를 설명드리면서 ESG는 어느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거버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기후위기, 플라스틱 문제, 폐수, 이런 것들 떠오르실 겁니다. 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는 것들 노력을 해야 되겠죠. S, 사회는 뭐라고 그랬죠? 사회는 우리 조직 자체가 사회라고 했고요. 이 밸류 차인 안에 엮여 있는 고객사 또는 협력업체 또는 경쟁사들이 크게 보면 이 사회 영역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로컬 커뮤니티가 그 외에 바깥에 있는 우리의 사회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G, 거버넌스는 무슨 뜻일까요? 이 지배구조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환경과 사회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좀 그려지는데요. 이 거버넌스는 딱 거버넌스 이런 거야 라고 또 그려지지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거버넌스는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좀 하자면요, 어떤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의미를 합니다. 좀 어려울까요? 어떤 조직이 의사결정하는 메커니즘, 의사결정하는 방법, 의사결정하는 시스템, 의사결정하는 체계를 바로 거버넌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어느 조직이 ESG 중에서도 거버넌스가 참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있더라면요. 그 기업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아 그래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네 라는 그런 이야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거버넌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이 지배구조라는 것은 아까 우리 IMF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IMF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였었죠. 그런데 이 IMF 때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 겪으면서 많은 외국계들이 너희 거버넌스 개선해라, 거버넌스 개선해라고 하면서 거버넌스 한국말을 바꾸다 보니까 이제 지배구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약 20년 전부터 이 지배구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지배구조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요, 세 가지의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주가 있어야 되죠. 주식회사니까요. 그 두 번째는 이사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많은 기업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상법상에만 보면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입니다. 우리 근데 큰 대기업들 보면 주주가 몇백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기업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몇백만 명이 다 같이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서요, 나 대신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해줘 라고 뽑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회입니다. 즉, 이사회는요, 진짜 주인인 주주들을 대신해서 어떤 회사를 잘 운영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이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들은요, 이사회가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에 보면 일정 규모가 되면은 사회이사가 절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1명의 이사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중 최소한 6명은 사회이사고 5명은 사내이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사회가 실질적인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11명 또 12명 이런 이사회가 엄청난 규모가 되는 이 기업들을 다 실제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또 경영진들을, 임원들도 선발을 해서 나 대신 또 우리 기업들을 잘 운영해줘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기업을 경영하는 이사회가 있죠. 그러면 이런 이사회가 일을 잘 해야지만 그 회사가 잘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사회가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감사기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인 주주 그리고 대리로서 우리 회사를 경영에 위임받은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하는 감사기구. 이 세 가지가 서로 역학관계를 적절히 이루면서요. 실제 그 기업이 대리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도 기업에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주와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